제, 내가 하고 있어요. 아, 예. 예, 그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게 된 이유는 우리 단체가 어, 지난 3월 초에 금년도 위원회적 교육을 시행했었고 이제 그때 8분 정도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 법적 교육만으로는 이제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어서 ICC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더 전달을 드리고 그리고, 그리고 활동하실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같이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제가 자료들을 만들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서 두 번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하고 이제 아마 다음 주 토요일이 또 될 것 같은데요. 일정은 제가 공지를 따로 드릴 테니까 어, 두 번에 나누어서 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2023년도 최신 내용을 반영해서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게 같이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첫 번째 내용은 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ICUC를 민간단체 추천위원으로서 활동하실 때 어, 인지하고 계셔야 될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원론적인 내용이긴 한데 참 실제 활동하다 보면 보이지 않지만 그 동물실험 동물실험 시행 기관에서의 그 포지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CC 위원으로서 그런 걸 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좀 알고 있어야지 어, 내 포지션을 잘 점하고 심의를 이제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신지현 선생님이 계시는데 ICC 이제 막 시작하시는 이제 거든요. 그래서 양 선생님과 대표님께서는 익숙하신 내용이지만 그때 최신판으로 제가 또 약간의 다른 관점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다시 리뷰하시는 차원에서 인지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 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동물을 법과 법률적으로 검색을 해서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총 이렇게 됩니다. 동물이라고 표현한 진짜 동물부터 반려동물, 가축, 야생생물, 야생동물, 담수동물, 해양생물, 수산생물, 실험동물. 그래서 이걸 제가 가져온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실험동물의 범위가 얼만큼이고 또 동물 내에 실험동물이 어떤 포지션을 좀 차지하고 있는지 이제 그렇게 인지를 하면 심의하실 때에 좀 더 이제 책임감으로 연결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제가 가져왔고요. 이 내용을 법률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어, 저도 이제 좀 정리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좀 발견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동물의 개념인데 이렇게 됩니다. 척추 동물인데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를 척추라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 척추가 발달된 동물을 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서 파충류와 양서류, 어류는 똑같이 다 이제 척추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사실 여기서는 어류가 해당이 됩니다. 주로는. 네. 음, 네. 먹는 것을 제한 파충류, 양서류, 어류, 네. 요것들을 제외한 모든 동물을 동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법률적으로. 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 야, 동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 법적으로는 아, 모든 포유류와 모든 조류, 그리고 먹는 것을 제외한 파충류, 양서류, 어류 이렇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식용 목적은 주로 어류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동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주로 개고양이지만 법적으로는 토끼와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까지만 어, 반려를 목적으로 한 동물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 그리고 이제 가축입니다. 그냥 단일 개념 중에서는 실험동물과 야생동물을 빼고선 가축이 제일 사실 넓거든요. 넓고 음, 산업적으로 많이 발달이 됐고 또 우리 먹거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일 넓은 범위인데 법률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육하는 소, 말, 면양, 염소,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광, 기러기,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십자매 등 관성용 종은 15종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을 가축이라고 합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소돼지, 닭오리만 이제 보통 머릿속에 그리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토끼도 가축으로 될 수도 있고 개도 마찬가지고요. 음. 예,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가축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생 생물입니다. 야생 생물이 동물은 아니지만 동물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야생 생물이라고 하면 산,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 지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야생생물입니다. 그래서 이 야생생물 중에 동물이 야생동물입니다. 야생생물 중에 동물이 야생동물입니다. 그리고 또 야생생물 중에서 강이나 호수에 사는 생물을 담수동물이라고 하고요. 해양생물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예, 일정한 해역의 생물 공동체를 둘러싼 이런 무유기질 환경에 결합된 물질에 또는 기능계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생물.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산생물, 살아있는 어류, 폐류, 갑각류 및 양서류, 고래류까지. 이제 사실 저는 고래류가 수산생물에 포함되는지는 사실 몰랐는데요.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 예, 고래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실험동물입니다. 실험동물의 이제 정의는 동물 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인데 이게 개념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합쳤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험, 연구 및 생물학적 제재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동물 실험 시설에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 요거를 실험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 보면 이렇게 과학적 목적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는데 요 네 가지를 벗어나는 과학적인 목적의 동물 실험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위한 동물 실험, 시험을 위한 동물 실험, 연구를 위한 동물 실험, 생물학적 제재를 생산을 위한 동물 실험, 네, 이렇게 네 가지만 있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정리를 하면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법률적인 지위를 갖는 모든 동물이 이렇게 되는데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이라고 하면 식용 목적의 양서류, 파충류, 어류를 제외한 모든 척추동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험 동물은 동물 실험 시설에서 동물 실험을 위한 모든 척추동물. 그다음에 야생 동물은 자연 상태에 있는 야생 생물 중에서 동물. 왜냐면 아까 균류, 지류, 원핵생물 종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동물만 해당이 됩니다. 야생 동물은.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부터 수사생물까지는 이제 각자 그 개념에 맞는. 그래서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동물이 가장 넓은 범위의 어떤 개념이고 그 이하의 개념이 이제 동물에 포함이 된다고 이제 뭐랄까 이렇게 본능적으로 인식을 할 것 같거든요.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 정확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일 넓은 범위의 동물은 저는 실험 동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동물은 모든 척추동물 중에서 식용 목적의 동물을 제외를 합니다. 근데 동물 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은 식용 목적 이런 목적이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냥 모든 척추동물이거든요. 다만 동물 실험 시설에서 동물 실험이라는 거를 위해서 사용이나 사육이 돼야 되는 조건이 있을 뿐이지 사실상 모든 척추동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야생동물은 자연 생태에 있는 야생생물 중에서 이제 동물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야생 야생에서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떤 척추동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동물 실험으로 통상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실험동물보다 좀 더 넓은 범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 뒤에서 보면 보시겠지만 그 동물 실험을 시행하는 기관들이 18개의 범위를 갖습니다.
그 음, 내가 동물 실험을 하고 싶으면은 이제 신고를 하고 등록을 다 해야 되는데 허가도 받고 해야 되는데 요 18가지의 범위 안에서 법률적인 근거를 갖는 단체나 법인이나 기관이 동물 실험을 하게 되는데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야생동물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기관이 포함이 됩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보통 동물 하는 그 동물에 실험 동물이 포함된다라기보다는 음, 실험 동물에 동물이 오히려 포함이 되는 것 같은 그리고 야생 동물도 포함시킬 수 있는 음. 음, 우리가 보통 동물 실험이라고 하면 일정하게 갖춰진 공간, 그러니까 구획되고 분리되고 구분된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동물 네, 실험이라고 통상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런 동물 실험만 동물 실험이 일단은 맞습니다. 전통적으로도 그 개념이 맞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렇게 18가지 범위 중에서 특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중에 어, 야생 동물을 실험 동물로서 취급하여 연구 행위를 하는 기관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 기관들을 다 연구비 받고 연구 보고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 야생동물로서 동물 실험을 하는 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갇혀진 공간에서만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야생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산이나 강이나 바다 이런 데서도 다 동물 실험이 진행이 된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현재 법적으로 이렇게 적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튼 우리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서 실험동물을 이제 취급하고 이용 관리하는데 동물 실험 심의를 우리가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네. 다루는 그 실험동물이 사실상은 음,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제일 넓은 범위를 갖지 않나. 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따 제가 대표님의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제가 정의한 내용은 이렇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새로운 발견이라고 제 입장에서는 생각이 돼서 이거는 내용을 좀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부터 수단동물은 각자의 그 개념이 같는데 여기는 다 이 하위 개념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작은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동물, 그 다음에 야생동물, 동물 요 순으로 범위가 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지금 보고 계신 시트의 내용이 정해진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동물이랑 동물을 보호한다라는 어떤 모법을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보호법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 요 위에 요 모든 동물에 대해서는 각자 개별법이 있고 그리고 각 범위를 포함할 때 그 동물의 보호에 대해서만큼은 동물보호법에 일부 위임을 하지만 음, 일부 위임을 하지만 그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모두 다 동물보호법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 동물이 어, 각자의 아까 말씀드린 각자의 범위를 갖고 각자의 개별법을 갖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음, 각 동물에 대해서 취급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이 일단 당연히 우선이다. 그리고 일부 동물보호법에 동물의 개념이나 취급 방법이나 보호에 대해서 위임하고 있는 동물의 경우에서는 동물보호법을 같이 적용하면 된다. 음, 이런 인식을 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실험동물의 범위가 사실상 모든 촉수동물입니다. 이게 이제 ICC를 관장하는 부서가 두 개가 있는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거든요. 근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1년에 한 번 직전 연도에 우리나라에서 실험동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년 6월 달에 보통 발표가 되는데요. 이게 최신 자료입니다. 2021년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되었었던 실험동물의 범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설치류, 토끼, 원숭이류,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예. 음,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척추동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실험동물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ICC 위원, 특히 민간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심의하실 때 중요하게 가지셔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분명히 있고, 그 법의 목적은 실험동물을 잘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일부 실험동물의 사용과 관리에 관해서만, 아니, 실험동물의 사용과 관리에 한하여서만 동물보호법의 일부 내용을 따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험동물이라고 하면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기보다는 잘 사용을 해가지고 잘 희생을 빨리 시켜줘야 되는 대상이라고 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음, 여기서부터 음, 시작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음, 동물 보호를 하자고 하는 동물보호법에서도 실험동물에 관련돼서는 실험동물은 과학적으로 사용을 하고 고통을 경감하는 조치를 빨리 시행해줘야 되고, 이런 조치를 통해서 회복한 동물이 있으면은 분양이나 기증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분양과 기증을 하지 않고서 실험동물로서 목적을 다한 동물은 신속하게 희생을 시켜줘라. 더 정확히는 이제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여줘야 되는데 빨리 잘 죽여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음, 동물보호법에서조차 실험동물은 보호라기보다는 잘 사용을 해서 낫게 해주거나 낫게 해준 동물이 이제 필요가 없으면은 기증 분양을 하거나 기증 분양도 아니면은 빨리 희생을 시켜줘라 하는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으니까 실험동물 자체는 보호라기보다는 잘 사용해서 희생시켜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지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동물 실험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많은 투입이 이루어집니다. 음, 굉장히 이루어지는 여기에는 인력이 들어가고요. 일정한 공간을 갖춘 구조물들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관리도 하고 그리고 연구 결과를 또 내고 또 예산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하는 여러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보호가 아닌 잘 사용해서 희생을 시켜야 되는 좀 가슴 아프지만 어떤 그런 물질적인 대상이 맞습니다. 음, 생명이긴 하지만 그래서 목적 달성을 위한 만큼의 보호만 하는 것이 맞고요. 왜 그래야 되냐면 동물 실험 시설을 일단은 세팅하는 것 자체에 이렇게 많은 어떤 절차나 인력들이 들어가거든요. 음, 물론 이제 요 내용은 조금 표준적인 내용이라서 우리나라에서 모든 동물 실험을 하는 기관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 중에 한 개 이상을 중복해서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돈이 매우 많이 들어갑니다. 음, 돈이 매우 많이 들어가는데 법률적으로는 지켜야 되는 것만 지킨다면 그 이상의 것은 사실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음, 실험동물은 보호가 아닌 잘 사용해서 희생시켜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지하시고 심의에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음, 그래야지 왜냐하면은 이제 동물 실험 시행 기간에 민간단체 추천위원은 보통 한 명만 두거든요. 뭐 수의사도 한 명만 보통 두지만 법에서는 한 명 각각 이상씩을 두도록 되어 있지만 규모가 매우 커서 ICC 위원을 음, 제 경험으로는 7명 이상입니다. 7명 이상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은 민간단체 추천자를 한 명 이상 두는 기관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기관에 민간단체 추천자로 들어가게 되면 나 혼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그 인식을 그냥 이제 개 고양이 사랑하고 보호하자는 음, 생각만 가진 인원으로 인식을 해요. 음, 첫 만남 내지는 첫 미팅 때.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 이 사람의 하는 심의에 대한 기대가 없거나 심의 자체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벌써 출발을 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미팅이나 심의에서 실험동물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인식을 음, 넘어서 실질적으로 심의가 난 가능한 사람이다. ICC는 행정적으로도 조금 복잡한 단계들이 많아서 행정적으로도 코멘트를 하고 피드백을 줄 줄 알아야 되고 어,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대화가 어느 정도는 가능은 해야 되거든요. 요거런 인식을 전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음, 말씀드린 이제 실험동물은 보호가 아닌 잘 사용해서 희생시켜야 되는 대상이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탑재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예.
이게 제일 사실 오늘 저기 핵심입니다. 제가 요것만 비춰. 예.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자리를 잘 잡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야지 2년 잘 이제 버티거나 서로 합의해서 잘 갈 수가 있거든요. 예. 음, 그리고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얘기하려고 했었던 건데 민간단체 추천위원은 IUCC 필수로 구성해야 되는 인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네.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인원인데 이 사람이 없이는 한마디로 ICC가 설치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민간단체 추천받아서 들어간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없으면은 그 기관에 동물 실험이나 시험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포지션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예, 스스로 인식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최초에는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음, 나는 내가 필수 인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셔야 됩니다. 예. 그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지 또 단체에서 추천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동물 실험은 도대체 누가 하냐? 음. 동물 실험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 개인이 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없거니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시설을 기본적으로 신고 등록 허가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음, 18개의 범위에 속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네, 이렇게 원래는 17가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18번째에 서울대학교에 안에 있는 국제 백신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추가가 돼서 총 18가지의 범위에 속하는 기관이나 단체나 법인이 동물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 도대체 왜 하냐? 실험 동물에 이제 관련 근거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음, 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을 시판하기 위해서는 동물 실험을 거쳐야 됩니다. 음, 음, 우리 건기식이라고 그러죠. 건강기능식품. 그다음에 우리가 음, 투여받는 약, 그다음에 우리 사용하는 의료기기, 사용하는 화장품. 이거 마약류 관련한 법률은 이제 의료 목적입니다. 예. 그리고 음,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서, 보건연구원에서 이런 것들, 이런 곳들에서 동물 실험을 각자의 목적에 맞게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동물 실험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동물 실험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은 원론적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이제 동물 실험의 근거가 좀 약한 데들은 대학이라고 주로 할 수가 있는데 아, 여기 보면은 동물 실험이 실험 동물 자체가 교육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 교육의 목적으로 ICC를 설치, 신고, 운영한다고 해도 문제될 건 없는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냐면 대학교에 ICC를 하다 보면 좀 많이 미흡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일반 음, 다른 이제 동물 실험 시행 기관에 비해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또 제가 모르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기관에는 그 동물실험윤리원에 간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보다 교수가 위에 있습니다. 동물실험을 하면서. 음, 참 웃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단 하나의 이유만 여러 가지 더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매우 눈치 보는 저기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그 설치한 기관장 직속으로 두도록 시행령에서 안내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처벌 사항은 존재하지가 않고 그리고 대학에서는 대부분 좀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산학협력단 밑으로 두거나 음, 각자 어떤 데는 각자 단과대학 소속의 IC를 두거나 음, 물론 서울대 같은 경우는 단과대학 자체에 ICC가 있지만 그거를 총괄적으로 통솔하는 어떤 ICC 조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조금 예외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 동물 실험은 이런 목적을 따라서 주로 하지만 교육의 목적으로도 당연히 할 수는 있다. 다만 이제 대학은 조금 아쉬운 수준에 현재 머물러 있다. 이렇게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물 실험 도대체 어디서 하냐?
동물 실험은 동물 실험 시설이라는 곳에서 하는데 이 동물 실험 시설은 동물 실험을 실제로 하거나 내지는 실험 동물을 동물 실험에 사용하기 직전까지 사육하는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네, 통상 이 시설은 하나의 시설로 묶여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동물 실험 시설 다시 한번 가져왔고요. 네, 이런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를 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동물 실험 시설을 이제 설치하고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 실험 시설은 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구획되어 있어야 하고,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음, 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내가 준수해야겠다를 생각 이전에 이미 이런 시설을 판매하고 도입하는 업체에서 이미 이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돈 주고 사는 셈이거든요. 우리 기관에 적절한 시설을. 어쨌든 동물 실험을 하는 공간은 분리되고 구획되어 있고 구분이 되어 있다. 예. 그리고 그 안에 사육실도 존재를 하고요. 바닥에 어떤 그 구조 자체는 이런 식으로 또 있어야 되고 온습도도 다 조절을 해야 되고 음, 동물을 실제로 희생을 시킨 다음에 얼려가지고 폐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검이 동반되는 부검까지를 동물 실험으로 치는 동물 실험도 있습니다. 이제 부검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동물 실험 시설이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지거든요. 1등급에서 4등급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보통 하고 영어로는 BL1 또는 BSL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물 실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 그리고 그 기관에서 동물 실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등급은 일반적으로 2등급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2등급. 왜냐하면 3등급부터는 기관의 규모가 커야지만 가능하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그리고 3등급부터 알죠. 예. 3등급부터는 신고가 아닌 허가제로 허가를 음,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그 1등급이 일반적으로 오픈 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픈 랩. 뭐 음, 개방되어 있는 연구실 뭐 이렇게 굳이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가면은 뭐 동물 실험 시설과 어, 연구 재료들 이런 것들이 한 공간에 보통 다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고 환경에 대한 위해도 일으키지 않고 이런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해서 실험하는 시설. 이게 1등급이고요. 2등급부터는 본격적으로 구획, 구분, 분리된 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시설이 그 SPF라는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 동물을 사용을 할 때 이 동물이 일반적인 동물이 아니고 내가 동물 실험을 목적으로 하는 그 목적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는 동물이 자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의미를 하거든요. SPF 시설이라고 하면은. 예. 근데 이제 요 시설부터 2등급에 해당이 되는데 어, 굉장히 많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가 2등급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직 어, 식약처나 농림축산물본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발표한 적은 없는데 한번 됐으면 좀 좋겠기도 싶은데 어, 몇 등급에서 가장 동물실험이 많이 이루어지고 심의는 그래서 어디서 많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은 지금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만 음, 아, 매우 많은 시설이 2등급과 1등급에 머물러 있고 특히 2등급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SPF 정도 돼야지 아, 본인들이 목적하는 어떤 결과물들을 낼 수 있는 어떤 실험 시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1등급의 동물 실험 시설에서 동물 실험을 해서는 소위 돈이 되는 어떤 목적이 달성이 잘 안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2등급을 보통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보통 동물 실험 심의한다고 하면 2등급의 SPF 시설을 갖춘 동물 실험 시설에서 사용되거나 사육되어서 사용되는 동물 실험을 우리는 심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3등급, 4등급은
뭐 동물 실험 하지 않냐 하면은 뭐 당연히 동물 실험을 하고요.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3등급 이상에 대한 동물 실험을 하는 심의를 하거나 그런 기관에 이제 좀 접촉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혹시 대표님 경험이 있으신가요? 3등급이나 4등급 시설에 대해서 심의를 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대표님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3등급은 있었던 것 같아요. 3등급 있으셨어요? 네. 음. 어떠셨어요? 3등급 심의는 혹시 1등급이나 2등급에 있는 심의랑 좀 다른 내용이 뭐 있으셨는지?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다루기 때문에 네. 예 그거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게 계획서 안에 들어가죠. 그렇군요. 네. 혹시 양 선생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3등급이나 4등급 동물 실험 시설에서 진행되는 동물 실험에 대해서 심의를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음소거가 되어 있습니다. 양은경 말씀하시나요? 예, 양, 제가 네, 저는 그 2 등급까지만 경험이 있고요. 예, 예, 제가 인제 유전자 변형 그 실험에 대한 그 예, 교육 이수 같은 거 얘기할 때 예. 저희는 뭐 2 등급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 2 등급이 저는 되게 높은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번호가 뒤로 갈수록 그 엄격도가 높아지는군요. 모르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건 뭐, 3 예. 등급 시설은 저는 경험이 없어요. 혹시 네. 4등급은 있으실까요, 그러면? 4등급. 없는 것 같아요 저는. 2 등급까지 그러니까 등급에 대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신 기관은 2 예, 예. 등급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시고. 네. 제가, 제가 기억하는 3등급과 4등급, 특히 3등급은 조금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고요. 4등급이 매우 드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랑 식품의약품안전처랑 질병관리청, 그다음에 경기도 용인에 그 녹십자 그 연구센터가 크게 하나 있거든요. 음. 거기랑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10개가 채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4등급 시설은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렇게 네, 하고 특히 4등급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3등급이 맥시멈 등급이라 보고요. 4등급은 공공의 목적을 가진 기관만이 보통 취득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 공공상의 위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 내지는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이제 그 생물체를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4등급을 이제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데 이게 이제 실험 시설이 오염이 되거나 폐기해야 될 상황에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개입을 하는 어떤 유일한 등급이 4등급이 아닌가. 예. 그래서 취득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어쩌면 좀 정해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기관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기관들의 이제 연구 목적은 또 그러하고 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런 거에 대한 위해 요소를 다 차단하기 위한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통상적으로 쥐, 마우스 레트, 뭐 기니피그 이런 걸 넘어서 어, 닭이랑 소, 그다음에 오리, 염소 이런 데도 다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려면 당연히 동물 실험 시설의 규모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걸 또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4등급 시설은 공공의 목적을 가지는 동물 실험을 하는 기관만 보통 수행을 한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네, 그렇게 이해하시더라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어, 사진이 조금 흐릿하긴 한데 그 보면은 이제 1등급 시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음. 다 이게 오픈랩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든 게 다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서는 이렇게 뚜껑을 내려가지고 손만 넣어가지고 막 이런 실험 조치를 하는 것도 있고요. 네. 이런 데서 그냥 동물 가지고 실험을 해요. 물론 동물 사육실은 따로 있거든요. 음. 네. 이런데 연구 기자재 한꺼번에 다 모여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다 오픈이 되어 있고 이 연구자가 아무런 그러니까 기본적인 보호 장구 조치만 하면 됩니다. 뭐 장갑이라든지 필요시 고글이라든지 아, 본인이 희망한다면 마스크라든지 예. 그래서 이게 오픈랩이고요. 두 번째가 아이고 사진이 참 예. 이거보다 조금 더 구획이 되어 있는 공간 2등급이라고 하고 이제 3등급부터 요게 이제 방문 표시잖아요. 어, 음.
3등급부터는 허가 시설이고 그 압력의 그러니까 외부 압력과 실험실 내부의 압력을 조절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방문이 이렇게 보통 되어 있습니다. 음. 2등 국장님, 예예 간단한 질문은 중간에 드려도 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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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BSL-2라는 거를 예. 저도 실험 기간에 가면 보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예. 그림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에는 제가 봤을 때 좀 빠졌다고 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SPF 시설을 BSL2부터 보통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음, 조금 더 위험한 생물체를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법률적인 이제 내용의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것에 따른 지도 감독과 관리 감독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유, 약자군요. 예, 아, BL2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바이오로지컬 세이프티 레벨을 줄임말이 BSL-2군요. 예, 네, 몰랐어요. 네네. 보통 S를 줄여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BSL까지 다 붙여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 여기 3등급 시설이 되고 4등급 시설은 이렇게 많이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더 엄격하게 압력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요. 그리고 4등급 시설, 3등급 시설부터 포함되긴 하는데 보호 장구가 별도의 보호 장구가 있습니다. 3등급 시설부터는. 1등급, 2등급에서 통상 착용하는 이제 실험복이라고 하거든요. 실험 그 밀봉이 되어 있는 가운인데 그 가운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더 엄격하게 제조가 되고 판매가 되고 있는 복장을 착용을 해야 되고 4등급부터 요 보고 계신 4등급부터는 내 호흡을 조절해 줄 수 있는 호흡 마스크도 또 크게 껴야 되거든요. 우주선 타는 사람처럼. 그래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이렇게 동물 실험 시설이라고 보통 구분이 되고 우리는 통상 이 2등급 시설에 있는 동물 실험 시설에서 진행되는 동물 실험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것이다. 예, 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사실 거의 벌써 다 왔는데 제가 그 네이버 지식인에서 가끔 보거든요. 음. 네이버 지식인에서 미성년자 동물 실험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심지어 최신의 3월 11일 날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ICC에 제가 관심을 갖거나 참여해야 되는 이유로 제가 가져온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이 질문자는 아마 이제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ICC가 존재하는지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이제 음. 어,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미성년자가 ICC 위원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ICC라고 하는 거는 뭐랄까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사회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 전공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참여시킬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제 질문이 이렇습니다. 오징어 해부 실험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냐?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될 일이 없죠. 왜냐하면 무척추 동물이기 때문에 척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질문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네. 음. 예, 또 두 번째는 음,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네. 음. 동아리에서 의학 동아리인데 어떤 동물인지는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해부 실험을 하려고 한대요. 근데 음, 어떻게 동물 실험 하는 게 맞냐? 불법이라고 들은 거는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생기부에 악영향이 있냐? 이 학생 입장에선 질문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겠지만 동물 실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거나 알지 못하면은 이런 내용에서밖에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 답변이 더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읽겠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대학 갈 때 한 줄 더 써보겠다고 무작정 동물 실험을 하면 좋게 보일 리가 없겠죠. 사실 이것도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도 동물보호단체가 끊임없이 트집 잡고 대표님 우리 트집 잡지 않잖아요. 트집 잡고 공격해서 꼭 해야 하는 실험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무의미하고 무익한 실험을 아무렇지도 않게 시행하는 학생들은 생물학 연구에 피해만 끼칠 뿐입니다. 당연히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정말 관심이 있다면
대체 실험에 대해 진지하게 고심하고 조언을 구하러 다니셔야겠죠. 아마 이 답변자께서는 근데 대체 실험법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보면은 질문하신 분들도 그렇고 답변하신 분들도 기본적으로 안 좋게 바라보는 인식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나 공중파에 동물 실험 검색을 해보면 동물 실험이 필요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왜 해야 되거나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요. 있긴 하면 존재는 합니다. 근데 거의 없고 제일 먼저 이제 뭐 인기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뜨는 내용들은 동물 실험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게 맞냐 아니냐 또 동물 실험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었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그런 내용들만 이제 표시가 되거든요. 동물 실험에 대해서 충분하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또 이것도 새로운 답변인 건데 동물 실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분이 반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가져온 얘기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새로운 방안을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됩니다. 21세기 현대 과학은 급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및 인공세포를 이용하면 오히려 동물 실험보다 더욱 실제에 가까운 실험을 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동물 실험을 하는 이유는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간편하지도 않고 돈도 매우 많이 들거든요. 뭐 아무튼 현대 과학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면 실험의 윤리성과 효율성을 모두 이룰 수 있으므로 동물 실험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동물 실험에 반대합니다. 사람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동물과 다릅니다. 예, 동물의 권리가 침해됩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결과를 일부는 또 인용을 하셨어요. 예, 이렇게 되는데 끔찍하고 무서운 동물 실험을 멈춰야 하고 옛날에는 사람들의 생명만 존중했는데 동물들의 생명도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제가 이거를 이제 보면서 이거 2018년도였고요. 음. 네, 이거 2018년도 이건 2020 이거 작년 달이었습니다. 지난 달 3월 달. 그러니까 동물 실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안 해도 되는데 해야 하는 일, 하고 있는 일, 부정적인 일,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지난 교육 때 마지막 즈음에 제가 이제 교육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 우리나라 ICC는 외국의 법과 가이드라인을 이제 일단 그대로 처형을 해와서 점점 변하고 있게 해왔거든요. 15년 동안. 근데 이제 그 참고했었던 가이드라인 중에 ICC 핸드북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ICC 레귤레이션을 제외하면 제일 많은 내용과 좀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가이드라인인데요. 여기에서 ICC에 관심을 갖거나 참여하거나 해야 되는 명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것도 좀. 그러니까 이제 각자 기관마다 다르니까 각 기관이 갖춘 어, 기관에서 갖춘 내용을 준수를 하면서 일반적인 내용도 함께 준수를 하면서 동물 실험해라. 예. 여기서 유니크 니드라고 표현을 하네요. 예. 그 기관만이 가질 수 있는 동물 실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규정도 준수를 하고 예.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음, 액티브 파티시페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액티브 파티시페이션. 근데 이제 ICC를 하다 보면 총 원의 3분의 1명까지만 동물 실험을 하는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음. 법적으로는 그 이상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3분의 1명까지만 딱 맞춥니다. 총원에. 음. 그렇기 때문에 내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동물 실험에 대해서 코멘트는 할지언정 절대로 이제 승인 거부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ICC에서 적극적으로 승인 거부하면 잘립니다. 예, 실제로 저도 잘린 적이 있습니다. 아.
예. 그거 얘기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서 액티브 파티시페이션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됩니다. 우리. 예. 민간 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은 어, 일반적으로 해당 동물 실험 시행령과 이해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하는 적극적으로 ICC에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들 이해관계 없는 이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unaffiliated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서는 음,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어, 뭐 그대로 해석하면 공중 도덕, 뭐 공중 양심 뭐 이런 거겠죠. 네, 음, 네. 근데 적절하게 수의학적인 처치도 하고 어, 이거를 확인시키고 이것을 그러니까 공공에 알리도록 하는 역할을 이 민간단체 우리나라로 치면 민간단체 추천자 내지는 액티브 파티시페이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ICOC에 관심을 가지면 ICOC 관심 갖기 전에 동물 실험에 관심을 갖겠죠. 네. 그래서 알다 보면 ICOC까지 차근차근 오게 되는데 그걸 알고 우리가 그 기관에서 활동을 하면서 음, 거기서 약속한 어떤 대외비로 누설해야 되는 내용을 제외한 내가 알게 되거나 터득하거나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알게 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주변 동료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 이런 답변도 안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음, 그런 인식도 그런 인식 뿌리 깊은 인식을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인식만큼 동물 실험이 안 해야 되는 건데 이 인간들이 선택해서 하는 건가? 이런 건 아닌 거구나. 최소한. 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구나. 우리처럼 관심을 갖고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동물 실험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누가 어디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을 최소한 알기 때문에 어, 그리고 그것들을 주변 사람들과 이제 나눌 수 있게 되면은 음, 조금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음, 그래서 우리가 ICC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동의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음, ICC에 관심을 갖거나 참여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면 음, 이건 제가 이따 대표님께도 여쭤볼 건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ICC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냥 동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제 자신이 좀 넓어졌던 것 같아요. 일단은 동물 실험 자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실험동물이라는 동물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걔네가 어떻게 취급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음,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좀 원론적인 내용이 있지만 그냥 제 자신 스스로 자체가 동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좀 넓어졌고 어떤 부분에서 좀 편해졌다. 또 음, 진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동물 실험윤리위원회에 관심을 갖거나 참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 경험을 좀 공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좀 어떠세요? ICC에 관심을 갖거나 참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참여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네. 어, 아까도 실험동물에 가장 많은 범위의 동물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예, 이거, 예, 예, 범위가 가장 넓은 거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그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예,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명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실험이잖아요. 그러면 그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요? 부시맨도 존재하지 아니고. 없죠. 예, 없죠. 없죠. 다 우리는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반대한다고 하면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받은 만큼 거기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이거는 양 선생님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CC에 우리가 관심을 갖거나 네. 관심을 넘어서 참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에서요. 제가 그 이번 주 초에
그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동물 스터디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실험동물 관련해서 인제 부분 발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 왔어요. "선생님은 왜 실험동물에 그렇게 각별한 음, 사실 관심이라고 얘기하기도 너무 부족하지만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그 말한 것이 저는 시민 활동을 농장 동물로 시작을 했다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전채은 그 대표님께서 그 보신각에 있는 규탄 집회에서 그 자유 발언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처음 시민 활동의 첫 발을 내딘 현장이었거든요. 저는 인제 음. 농장 동물을 먼저 만났어요. 만났고 인제 농장 동물 관련한 시민 활동을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2015 년에 우연히 그 어떤 저처럼 활동하시는 선생님이 "아 동물 실험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잔인하고 내가 너무 괴롭고 그래서 못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라." 해서 제가 손은 언제나 번쩍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 일을 맡게 된 게 동국대학교 인제 실험 활동이에요. 음, 그러면서 제가 하고 있는 활동에 인제 제가 의미 부여가 돼야지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된 게 나는 기본적으로 인제 이용 수량이 많은 동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농장 동물이 저한테는 체감적으로는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동물이기는 한데 그 음, 농장 동물에 대해서는 문이 안 열려 있잖아요, 저한테. 네, 네, 농장이 문을 안 열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갖고 있어도 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 실험 동물은 문이 열렸고 제가 음, 거기에 또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힘이 쪼끔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 단 몇십 마리라도 제가 그 동물의 생사에 관여할 수 있는 음, 그런 어떤 힘을 거기에서 인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음, 자꾸 의미 부여를 침소봉대하면서 하다 보니까 실험 음, 동물에 더 애착이 생기고 관심도 생기고 인제 이렇게 호기심도 생기고 하는 것 음. 같아요. 네. 그러셨군요. 음. 아, 아, 그리고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제가 여러 네, 기관에서 그 교육을 하러 많이 가거든요. 근데 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너무 날카로운 음, 질문이어 가지고 나더러 대표님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어떻게 이걸 하냐고 음, 여쭤보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많이 사랑하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음,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음. 음. 네, 맞습니다. 그 저도 이제 그거에 약간 이어진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제 경험인데요. 일반적으로 ICUC 하다 보면 그 필수 구성원 중에 이제 2024년부터는 전임 수의사 들어가지만 지금은 일반 우리가 수의사라고 하는 일반 수의사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음. 실험동물 전문 수의사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매우 적은 인원이고 또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ICC 위원이나 수의사 위원을 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일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ICC를 보면 수의사라고 하는 위원이 그 기관에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동물병원의 수의사 선생님이 들어가십니다. 음.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요 가이드라인에는 어, 이렇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그다음에 전공하지 않은 사람, 이해관계가 음.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 그다음에 수의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각각의 역할을 구분을 해놓기는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심의를 하다 보면 민간단체 추천자가 동물의 사용이나 관리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러면 해도 되는데 그러면 뭐가 어떻게 좀 더 돼야 되냐면 수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오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동물의 사용이나 관리나 취급이나 유지에 대해서 한 개라도 코멘트를 더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음. 그게 대부분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수의사로서 위원으로 들으신 보면은 물론 이제 나름의 어떤 의학적인 경험이나 지식은 있으시겠지만 주로 소독물 임상에 관한 것이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왜냐면 소속을 보면 다 무슨 무슨 땡땡 동물병원 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땡땡 동물병원 중에서도 규모가 있는 데들은 이렇게 동물 실험을 하는 데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실험동물 전문 수의사가 아님에도
동물 실험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실질적으로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 확실히 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좀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그 그런 사람이 들어갈 바에야 차라리 조금 더 내가 이제 하겠다 하신 내용에 저도 되게 동감이 되거든요. 왜냐면 어, 기관이랑 입맛이 맞지가 않으면 어, 네, 이제 그만하시죠 하는 기관도 사실 있고 저도 실제로 경험을 했고 ICUC 위원은 위촉직이고 어, 법이나 가이드에서 정해진 게 없지만 통상적으로 상호 계약에 의한 관계로 체결이 되고 갱신이 되기 때문에 한쪽이라도 호의적이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제 2년 한 번 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내지는 음, 중간에 그만둘 수 있게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소 미니멈 2년 이상 하게 되는 자리인데 양 선생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동물의 생사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이제 책임감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자리를 꼭 자리 싸움이라기보다는 정말 생각이 없거나 서른 노름만으로 ICC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그 사람보다는 내가 하겠다 이거거든요. 네. 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표님 좀 전에 얘기하신 부분이 저 참 동감이 많이 되고요. 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양 선생님처럼 저는 사실 지금은 글쎄요 이게 어떤 단계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냥 저만의 특징인지 저는 이제 실험동물을 이제 실험실 이제 방문 들여서 보면 아 솔직한 마음으로 이제 개와 고양이처럼 이렇게 똑같이 쓰다듬는 게 허락이 되면 그렇게 하긴 하지만 음, 이렇게 애정이 느껴지거나 사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일로서 이 동물을 대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일적으로 확실하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저 스스로가 이렇게 애정이 가져지지는 않는 제 자신이 되어버린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예, 근데 생각이, 예. 그게 핵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동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면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그건 애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거는 그것도 맞습니다. 그 예, 개와 고양이를 보통은 인간이 사랑하는 대상이 동물이 있지만 예, 마우스를 사랑할 수도 있지만 다르죠. 그리고 실험한 분들은 또 얼마나 괴롭겠어요. 음. 예, 예, 그리고 인제 제가 요새 수의과 대학 학생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실험동물 전문 수의사 제도가 생겨났지만 숫자를 채우기는 힘들 거예요. 그럴 것 그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 복지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곳이 아닌 곳에 자기가 취업을 하거나 일을 했을 때 오게 되는 딜레마를 걔네들도 알아요. 음, 그래서 안전한 이제는 복지의 어떤 가이드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음, 소동물 수의사를 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고요. 그건 음, 전 세계 모든 수의과 대학 학생들의 마음과 비슷해요. 음. 비슷하기 음, 때문에 실험동물 전문 수의사를 다 채우지는 못할 거예요. 다 음, 채우지는 못할 건데 네, 그렇게 됐다면 대타로 인제 뭐 동물병원 수의사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음, 어 동물보호 수의사분들이랑 같이 이제 뭐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기본적으로 장점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뭐 서류 보고 뭐 평가해 주는 이런 거지만 자기는 늘 개와 고양이를 봐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우리 애기 뭐 이런 거 이게 입에 붙어 있어서 음, 그런 말이 이 마우스 1 도 2 도 3도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음, 이 아이가 음. 이런 표현을 쓰신단 말이에요. 예, 음, 그런 애정이 묻어나게 이게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 '그분의 역할들도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음. 생각이 듭니다. 참 뭐랄까. 근데 그 얘기가 참 뭐랄까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 그 대면 회의를 하거나 미팅을 했을 때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실험동물 몇 마리, 몇 수, 몇 두수 음,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저도 심지어 그러거든요. 근데 다들 그런 자리에서 수의사라고 하는 인원이 우리 얘기 하면 약간 분위기가 분명히 환기되는 게 있거든요. 음, 분위기가 환기가 되면은 이제 내가 이제 평가하는 심의 자체에 좀 더 잘 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분명히 연결이 돼요. 그게 되게 신기하게도. 어, 그래서 참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약간 정성적인 그런 부분이지만 ICC는 참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다. 병원 보면. 음, 그래서 그래 아까 이제 신지영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요막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요기에 관심을 갖거나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좀 어떤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어, 네. 사실 저는 그 학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산학과를 나왔어요. 그 음, 중앙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를 나왔는데 그걸 네. 하면서 저희도 뭐 해부할 때 진짜 그때 당시에는 그냥 개농장에서 강아지 3마리 데리고 와서 그냥 아마 거기도 IACUC가 있었을 텐데 뭐 승인이 났겠죠? 승인 음,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다른 개의 동맥혈 따고 막 방혈하고 나머지 2마리는 막 기겁하고 자지러지고 이런 음, 거를 저는 실제로 봤었어요. 음, 보니까 이게 분명히 법적으로 아닌 건 아는데 음, 이게 분명 승인도 나는 실험일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 분야에 관심을 좀 갖게 됐었거든요. 근데 음, 저도 그때 좀 비겁하게도 예, 그쪽으로 취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음, 그때 증거는 다 확보를 해놨었는데 이걸 어디다가 찌르지는 못했었어요. 음, 당연히 뭐 제가 동물권에 관심 있는 거 다 뻔히 아니까 교수님들도 막, 저 학생이 찔렀겠구나 이렇게 좀 알기 좀 쉬웠던 분위기였거든요. 음, 근데 결국에 16학번 친구가 그거를 찔러서 음, 이제 실험 그 강아지를 죽여야 하는 빈도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음, 그래도 아직 없어지지는 않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에 좀 더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물어보시면은 저는 음, 그런 좀 불필요한 음, 것을 좀 더 많이 없애갈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16학번 친구가 했던 것처럼 음,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과연 이 해부가 정말로 우리들의 지식에 큰 도움이 될까를 환기해 가면서 음, 예, 정말 엑기스만 남길 수 있는 활동으로 만든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음. 저도 아까 전에 이태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점점 동물에 대해 무감각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 동정심이라든지 막 뭐 얘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흔히 말하는 개빠들의 그런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음, 저도 뭐 유기견 쪽 그 봉사활동 하면서도 느꼈고 요즘은 뭐 어디 가서 동물학대 사건이 있다 하면 이제 또 그렇게 됐어? 아이고야 이 정도 생각밖에 안 들고 그 개에 대한 동정심이 자꾸 또 줄어들고 있고 음, 한데 그래도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음, 거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뀌어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네요. 그러셨군요. 참. 저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그 동물 실험 몇 년도에 그거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 받고 15년도요. 했을 네. 에? 제가 15년도에 그 해부학 수업을 했고요. 네. 그리고 16학번 친구가 찔렀을 때는 17년도였을 거예요. 그거 안 받고 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음, 네, 네. 동물 실습은 그 해부용 실습은 실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대학이 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교수님들의 어떤 뭐랄까 이렇게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는데 음, 다른 과의 교수님들이 간섭하기가 어렵잖아. 그리고 음, 이제 자기네 대학 내에 윤리위원회가 있고 윤리위원회장이 있어도 그거를 다 일일이 모든 교수들한테 조사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음. 안 받고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음, 연구는 실험을 하면 그게 논문이나 뭘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이거는 그냥 실습이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안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인제 접근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뭐 어떤 애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냉정하게 따져 봤을 때 '그 실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라고 음. 하면 뭐 그 개 대 3 마리 해부해서 그다음에 개를 뭐 치료하는 수의사가 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음. 예. 그래서 불필요하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실험이. 예, 음. 수의사들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수의사들은 수술도 해야 되고 처치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만, 그게 아닌 과의 학생들이 개를 해부해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냐 물어보면 불필요하고 유효하지 않고, 음. 이렇게 "이런 실험을 3 마리를 희생시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이제 이건 상식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음. 이렇게 설득을 하면 대략 다 이렇게 긍정하세요. 음. 그러니까 뭐 내가 개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면 "쟤는 원래 개빠니까 저런 말을 막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가 딱 막히는데, 논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이 없죠. 음. 근데 참 다행인 거는 저희 그 교수님께서 저도 나중에 이제 선배들의 대화 이런 거에 갔을 때 교수님이 다른 동물 실험하는 분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그 해부학했던 교수님이신데, 음. 자기가 원래는 해부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요즘은 하도 세상이 바뀌어서 학생들이 자꾸만 신고를 해서 이제 뭐 "2 년에 3 마리밖에 못 죽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에 대해는 좀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는데 예전부터 해오던 게 있으시니까 음. 내가 생각하는 교육은 이 3 마리를 한 학기에 3 마리씩 죽여야지 올바른 교육인데 이게 안 돼 가고 있다. 참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바뀌긴 바뀐 것 같아요.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은 예, 이제 해부학 시간에 그 작년에 선배들이 해부했던 걸 또 쓰고 있다, 카데바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줄어들긴 했지만 교수님들은 글쎄요. 좀 더 하고 싶어 하시긴 하는 것 같아요. 음, 참 그러시군요. 예. 이게 각자만의 이유로 여기에 관심을 갖거나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다들 있습니다. 근데 음, 뭐랄까.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 이제 이게 요번에 정부 개정 전에 정부 개정이 2007년도에 있었거든요. 음. 2008년이었나요? 8년이 시행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 ICC가 이제 본격적으로 딱 스타트를 하게 됐는데 15년이 이제 넘은 거죠. 근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동물 실험 분야는 굉장히 많이 폐쇄적이고 어, 여전히 좀 이게 돈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가 되고, 왜냐하면은 음,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어, 반대의 의사를 밝히거나 나름의 이유를 들어서 반대 의사를 밝히더라도 기관에서 싫다고 하면 같이 못 가는 거거든요, 계속. 음. 그리고 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법이나 법률이나 가이드, 각종 가이드에 어, 반대해야만 한다, 뭐 반대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없고, 그리고 딱 과반의 동의라는 의견만 나오면, 그 심의 결과가 승인으로 나오면 반대 의견 내지는 이제 소수의 코멘트 자체를 그냥 묻고서 그냥 진행해도 되거든요. 음. 법적으로는. 근데 이제 운영상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서 세부적으로 그것까지 신경 쓰면서 같이 하느냐, 아니면은 음. 딱 법률적으로만 갈 것이냐. 근데 이 갈림길에서 어, 대부분의 기관은 법률적으로 소극적인 딱 그 최소 기준만 충족을 한 채로 보통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ICC는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기관들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대부분 좀 소위 서류 노름하는 행위, 요식 행위로서
서른으로만 얘기가 굉장히 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대학 같은 데서는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시고 신현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전통적인 어떤 세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아직 이제 교권을 짚고 계시고 음, 아직도 내 연구 노트 내지는 내 연구 계획서를 왜 남한테 심의평가를 받아야 되냐 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시기 때문에 음, 그거에 대해서 기분을 나빠하거든요. 기분을. 음. 그냥 아니, 근데 일이 그런 분들 지금 거의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정확한 것 그렇긴 해요. 네. 예, 요새 젊은 교수들은 안 그래요. 좀 다행이네요. 네. 다들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좀 있는데 이간에 그런 부분도 좀 존재를 하고 또 ICC가 되게 중요한 역할이 왜냐면은 여기서 비임상 정상에서 넘어가야지 어, 임상으로 가는 단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공용위원회라고 하죠. IRB라고 하는 위원회는 개별법도 존재를 하고 매우 엄격하게 물론 사람을 시행으로 대상을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긴 하면서도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는 데 반해서 정작 그 IRB로 가기 전 단계인 이 ICC에서는 소위 좀 그냥 편하게 했던 대로 아니면 음, 최소한의 법률적인 조건만 맞춰서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 다만 임상에서 문제 나오면은 이 전해상 단계에 반드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최소한의 규제만 맞춰서 진행하면 되고 플러스 그냥 돈으로 누르면 된다. 예. 음, 말 안 듣는 위원은 자르거나 이번 임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하거나 이런 게 아직도 사실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음, 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결론이고요. 음,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을 잡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조건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요거 실험 동물이 냉정하게는 보호가 아닌 잘 사용을 해가지고 빨리 희생을 시켜줘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내 심의가 달리 나가게 됩니다. 과학적인 음, 좀더 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게 약간 꿀팁인데요. 예. 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음, 보통 이제 계획서 오면은 그거 이렇게 보고 밑에 평가 의견 쓰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뭐는 맞지 않습니다. 음. 이런 거랑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라는 생각으로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이 음. 두 개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정말로. 예. 맞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하겠죠.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음, 그러면 이제 훨씬 부드러워져요. 그런 걸 한번 겪은 사람이 음,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선 다음에 또 그렇게 할까요? 맞아요. 네,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그냥 과반수 넘으면 넘겨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는 기관도 되게 많아요. 매우 중요한. 음, 예.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멘트에도 되게 신경 많이 쓰고 다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네, 맞아요. 보통 저 이제 대표님 그 얘기를 조금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법에서도 그렇고 가이드라인에서도 과반의 동일한 의견이 나오면 그걸로 진행해도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음, 둘 중 하나입니다. 최종 심의 결과가 수정후 승인을 포함한 진행해도 된다라는 승인의 결과가 과반이면은 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잠깐 보류하거나 중지하거나 다시 네, 계획을 하거나 하는 것인데 이 일반적으로 보통 이 첫 번째 심의 때 거의 다 이제 최종 심의 결과가 승인으로 나다 보니까 네, 바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거기서 소수 코멘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물론 하지만 음, 이제 그 코멘트 자체가 어, 자주는 아닙니다. 근데 이따금씩
이미 과반의 동일한 의견이 나와서 심의 결과가 승인으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음, 승인을 한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발견이 되고 그것이 실제 실험 디자인에 중요한 걸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음, 법적으로는 심의를 다시 하거나 보류하거나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음, 네, 아까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소수 인원에 대한 얘기까지 신경 쓰면서 가는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운영 방법을 택하면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건데 문제는 그 방법을 택하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예, 음, 위원과 간사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또 내용이 간단하지가 않으면 위원도 공부해야 되거든요. 예, 음, 모든 연구 평가에 대해서는 본인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 계획서 작성한 그 연구 책임자나 그 속한 연구원보다 그 연구를 내가 기본적으로 잘 알 수가 없어요. 음,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 예. 무슨 얘기라고 해서 까먹었네요. 그래야죠. 해야 되는데 어, 예, 아무튼 생각나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죠. 그 운영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과반의 동일한 의견이 나와도 소수 의견에 대해서 같이 피드백을 충분히 한 상태로 스타트를 하거나 이미 음. 스타트했더라도 소수 의견에 대해서 반영을 하면서 중간중간 중대하지 않은 변경사항 그리고 신속심의를 택하고 있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곧바로 반영을 해서 진행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기관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음, 이런 맞아요. 문제도 생겨요. 이미 과반이 동일한 의견을 냈는데 소수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 그럼 다시 해야 되냐 하면은 법을 부정하는 셈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음, 과반 동일하면은 그대로 가라라고 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선택 사항의 문제인데 음, 음, 아니, 과반 이상이 되면 통과될 수 있다이지 음. 모든 사람의 의견을 끌어내서 결정한다고 해서 기관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또 예. 그렇게 의무도 사실은 없고요. 그게 하한선을 만들어 놓은 거지. 네, 그거 다 우리는 다 해서 할 거야. 이런다고 그 기관이 처벌받진 않아요. 그 네, 맞습니다. 기관의 손해지. 경제적, 시간적 손해를 불구하고 우리는 다 할 거야. 이러면 뭐 감사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그냥 꿀팁 같은 거는 저는 심의할 때 이제 일정한 심의 양식이 있잖아요. 거기는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되 저는 심의 별지를 늘 만들어서 첨부를 드리거든요. 서술형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피드백을 주실까 말까 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기관들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제 법적으로 평가를 받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 음, 것 자체가 썩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딱 봐도. 근데 거기다가 아니, 처음에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메일로 그러니까요. 띡하니 네,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거 안 됩니다. 네,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네. 음, 인간인데? 더군다나 아까 신전 선생님 얘기하신 그런 류의 교수 같은 분들이 그런 딱딱한 답변을 받게 되면 더 반발심이 있겠죠. 네. 음.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얘기하는 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렇게 한번 물꼬가 트이면은 그 다음에 좀 딱딱하게 하더라도 그 받아들이는 게 다르거든요, 분명히.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과정이 한번 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심의는 그렇다고 내가 해야 될 말을 좀 줄이거나 축소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건 또 아닙니다. 할 말은 하되 음, 예. 그리고 너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내가 이루고자 하면은 근데 그게 또 반발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어, 대면 회의는 1년에 한두 번 하고 또 수시로 심의평가가 이루어지는 데들은 내가 내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이 기관에서 이건 분명히 변해야 될 필요가 있다. 누가 봐도. 음, 라고 생각하신 게 분명히 있으면 너무 이제 초반 내지는 한 번에 이루려고 하면은 이제 그걸로 인한 반발심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좀 빅픽처를 그릴 필요가 있다. 음, 단계적으로 심의마다
한 두세 번씩 계속 찔러주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말미에 가서는 내가 얘기한 게 쌓이고 그 사람들도 반영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인지는 하게 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마지막에 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어떤 단계를 좀 설계를 해보시고 그렇게 심의에 좀 전략적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솔직히 좀 필요하다. 예. 음,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대표님과 양 선생님께서는 이미 다 인지하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이런 교육에 사실 주 타깃이 되시는 분들이 신지원 선생님 같으신 분들입니다. 그럴 때 좀 더 교육에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결론은 예, 이 초보적인 수준의 심의를 내가 한번 들키게 되면 노출이 되게 되면 이 회복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저기 우리한테는 막 그 추천해 달라는 거 많이 안 오거든요. 예, 음, 그러면서 추천이 힘들다고 난리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액션을 강하게 하나? 뭐 내가 이런 강하게 안 하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단체 소속이고 대표님 얘기를 수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단체에서는 음. 신규 이렇게 위원회 첫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저희 추천을 받으실 자격이 그 자체로 생기시기는 한 거지만 단체 입장에서는 단체의 소위 이름과 얼굴을 걸고서 우리 수준은 이 정도다, 이 정도의 분을 추천해 드릴 만하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자격을 득하신 것 자체만으로 저희가 추천 드리는 거는 조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2024년에 시행될 동물보호 정부 개정안의 내용에 보면 그 동물실험 시행 기관에서 그 위원 구성을 할 때 간단히 얘기해서 각자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좀 하라 이런 내용이 신설이 됐거든요. 음, 네, 그 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기도 하고 또 어쨌든 추천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나름에 맞는 최소한의 앞으로 좀 세미나나 교육을 더 좀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이수하시게 되면 이제 양 선생님 수준처럼 되시는 거거든요. 물론 그래서 아, 여는 우리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네, 추천이 안 들어오나? 그- 그래서 쟤네가 추천하는 사람 오면은 아, 골 아파 씨. 결론으로 그걸 저희가 네, 채택하기로 하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되셨는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그런 시험 보는 기관도 아니고 또 그런 관계도 아니고요. 근데 다만 어, 제가 이 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민간 단체 ICC 추천권을 가진 단체 중에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중에서 우리 단체만큼 ICC에 대해서 더 넓게 알거나 어, 알고 있는 내용을 공유하려고 하거나 하는 단체는 제가 단언하는데 없습니다. 네. 그 때문에 우리가 논의하는 이 논의 자체가 우리나라의 민간단체 추천자로서 득하실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라고 같이 인식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갈 때 좀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관에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당장의 계획은 없는데 좀 계획을 해보려고 해요. 세미나나 교육 시리즈로 된 것들. 그래서 음, 같이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익힐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배우고 그렇게 되시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추천해드릴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좀 실질적으로 득하시게 된다라고 보는 게 좀 서로가 합리적일 것 같아서요. 예. 음, 그래서 우리 단체의 입장이 이거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때로는 누군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야 너네 교육비 받았고 추천 권한 있는데 왜 추천 제대로 안 해주냐? 사람에 아니 안 대해서는 해주는 게 아니라 재빨리 해준다니까 우리는? 안 와요, 안 와. 음, 우리한테 추천 의뢰가 잘 안 와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야. 뭐 쟤는 좀 센 애들 같아. 안 쎄, 안 쎄. 추천 의뢰가 어느 단체로 가는 거예요, 주로? 왜냐면 그 어, 박창길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추천이 들어오면 좀 본인도 참여하고 그러고 싶은데 안 들어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음, 추천 가능한 단체를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저 공의를 두 개를 띄웠는데요. 음, 신전 선생님 아마 꽤 양 많아요, 추천할 수 있는 단체. 선생님 알고 계시지만 신전 선생님
같이 좀 보시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여기 어느 사이트예요? 여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사이트입니다. 예. 아, 요거 2022년 협회. 네. 11월 이게 최신 기준이네요. 보니까. 네. 아이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그냥 찾으시는 동안에 여담처럼 말씀드리면 네. 들리시나요? 네. 예.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활동을 제가 이제 10년째, 올해가 10년? 아니야, 9년 차다. 2015년부터 했으니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 정말 이과 출신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젊은 그 관심층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네. 좀 바람직한 건 요즘에 이제 그 동물 운동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젊어지고 뭐 똑똑해지고 감정보다는 이성과 이렇게 잘 비율을 맞추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소수 그렇게 뭐 아까 말씀하신 빠층 말고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활동도 좀 내가 하고 싶고보다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음. 제가 아유, 얘기를 많잖아요. 해도 될까요? 예. 많다니까? 이렇게 그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나 협회가 이제 각자 그 관할 지자체에서 이렇게 허가를 받은 데가 이렇게 많거든요. 몇, 네. 몇 개야? 가만 있어봐. 몇 개죠? 한 20, 20개? 22개. 음, 2, 3, 4, 5, 6, 7, 30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30개. 음. 30개인데, 보통 지역에 많으니까 지역에서 의뢰를 많이 하시겠네요. 기관이 그 자기네 기관이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과 가까운 단체를 많이 할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음, 그 제가 봤었던 거는 그 기관에서 그 민간단체 추천 그 공석이 생기거나 신규 음, 위안적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음, 농림부에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음, 농림부 그런 요걸 알려주거든요. 음, 여기서 들어본 데가 몇 개 없을 거예요. 일반인들 음, 입장에서. 음, 타 단체지만 카라 들어봤을 음, 것이고요. 동물대학원대 들어봤을 것이고요. 케어 들어봤을 것이고 나머지는 사실 크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땐 어여 음, 있고. 지금 내가 봤을 때 하는 데는 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랑 예, 서재가. 동물보호연합이랑 예. 우리밖에 없어요. 네. 음. 제가 알기로도 잠시만요. 제가 동물자연에서 안 알기로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최초에 했던 곳이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이었는데 네. 거기도 그 지금 실적이 없어서 이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천 실적이 없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뭐 최근 3년간 뭐 그게 없어가지고 못 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거기 이정현 어, 대표님하고. 네. 그런 게 그래서 있나 봐요. 네. 근데 참 지금이야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민간단체 추천을 하려면 단순히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굴러가고 음, 이게 뭔지를 알아야 음, 되는데 이게 동물실험이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확실히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 음, 용어가 쓰이는 분야이고 음, 또 상대해야 될 또는 같이 해야 될 동료인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많다 보니까 음, 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대화가. 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주로 반려동물이 되는 것 같아요.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을 보호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단체나 협회 입장에서 동물 실험을 들어올 수 있겠냐 하면 사실 정말 쉽지는 않은 거는 같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많은 30개, 30개네요. 저도 지금 오늘 확인한 건데 한 3, 4개월 기준 전으로 우리나라에는 30개의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데 추천 권한을 가진 30개의 단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없다.
새내기. 음. 여기 그 단체를 조금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추천을 받을 수 있고 추천을 해줄 수 있는 단체를 이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농림부에 아, 요청해가지고. 나 이제 뭔지 알았어. 어, 이유를 내가 알았어. 네, 음. 이게 지금 어떤 순서로 이렇게 정리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농림부에서 이 단체, 이 단체에 전화해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그건 안 되죠. 법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 그냥 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뭐 그죠. 그러면 검역본부랑 우리랑 뭐 짠 거 같잖아. 짜고 저기다 몰아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명단을 다 주는 거야. 그러면 그 기관에서는 모르잖아. 네. 이 기 안 들립니다. 일일이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몇 번 전화하다가 그러다 보면은 지치고 지쳐서 지치고 지치고 지쳐서 시간도 없고 그래 가지고 빨리빨리 해 주는 몇 개 단체에 그냥 몰아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음. 듭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보통 네이버를 기본 페이지 사용하니까 예. 네이버에 동물법 인간단체랑 동물실험 이런 키워드 섞어서 검색하면 음. 우리밖에 노출이 안 돼요. 우리 우려? 동물에 의한 행동. 예. 야 근데 왜 이렇게 안 오냐? 그러니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A 등급의 뭐라고 아아아. 아까 얘기한 4등급 동물단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기 뭐야 굉장히 기준이 엄격한 단체인 것 같아. 여기를 그러니까 피하고 해야 그래서 돼. 그런 거 아니에요? 명예를 Yes, 생각해야 therefore. 그래서 이제부터 세미나 하면 안 돼. 막 세미나 하면 저 단체는 막 공부시켜 가지고 막 무슨 유격 훈련 해 가지고 보내는 그런 곳이야. 근데 이거 사실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단체의 입장에서 뭐랄까 제가 요번에도 대표님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이거 유료로 좀 해도 되냐. 예. 저도 그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그럼 이제 아, 끝나시면 10,000원씩 입금하세요. 아니죠. 저희 기관한테 받아내야죠. 왜냐하면은 제 지금 우선 시간은 다 되는데 뭐 계속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간대까지. 그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거를 풀고 나누고 하는 거를 1시간, 2시간 하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음. 근데 그게 다 경험이고 그 사람의 자산인데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병원 가면 의사한테 돈 내고 진찰을 받잖아요. 음. ICC도 하려면은 우리 의사는 아니지만 그에 맞는 이제 적절하고 전문 지식을 끼고 가야 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아카데미가 지금 없거든요. 음. 법적으로는 2개 있긴 하지만 보니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걸 만들까요? 네. 예 뭐지? 동물을 위한 행동에서 주는 교육 수료증 뭐 이게 법적인 그런 건 없지만 교육 듣고 나서 수료증 받으시면 그럼 뭐 나름 '나 이만큼 했어.' 뭐 이거 될 수 있잖아. 아니 우리나라랑 외국이랑 되게 다른 게 뭐냐면 외국에서는 이런 모든 것을 비영리 단체에서 해요. 그 음, 사람들은 마인드 자체가 국가는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권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음, 너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시민들이 단체 만들고 그 단체가 다 굴러가게 하고 이런 거니까 음.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참여를 하시면 다음 주까지 참여를 하시면 수료증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아, 세미나 저희는 참 약간 그런 아카데미 추진위원회로 이렇게 하고요. 네. 더 광범위하게 넓혀가지고 수료증을 좀 준다고 참여를 하라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어 그런 서티를 하나 양식을 만드는 걸로 그러면. 네네. 그거 양식은 어렵지 않아요. 네. 음. 그냥 우리 어, 지금부터 하면 되죠. 지금 오신 분들은 지금부터? 다 다음 음. 시간까지 이게 다 들으시면 수료증을 계속 자체 수료증을 동물을 위한 행동에서 주는 자체 세미나 참여, 음. 수료했다라는 거를 가지고 계시면 이거는 뭐 앞으로 이게 또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왜 맨날 정부에 가 가지고 정부 그거 직인 찍힌 거 받는 거보다 뭐 비영리 단체에서 받는 것이
훨씬 객관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음, 그래서 뭐랄까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게 다 경험이고 자산이니까 사실 돈 받고 팔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게 나쁜 행위는 아니잖아요. 정당한 어떤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경험적으로 이거 돈 한 푼 두 푼 받다 보면은 안 그래도 관심 없는데 더 안 하시는 게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단체 입장에서는 좀 그런 얘기가 좀 있고요. 예, 아무튼 이제 민간단체 현황은 이렇게 됩니다. 30개 정도 되고 그래서 요번에 그 잠시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세미나 말미에는 요거 다음번 이어서 할 내용들을 좀 간략히 정리를 했는데요. 어, 어, 동물 실험이 안고 있는 그냥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이런 거를 인지하고서 나의 심리평가에 들어가는 거랑 아닌 거랑은 어쨌든 관점의 차이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고 또 말 그대로 좀 진부한 표현이지만 진짜 지피지기 백전백승입니다. 우리는 심리평가를 하는 입장이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코디네이트하고 다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입장을 알 수 있게 되면 내가 심의를 조금 뭐랄까 좀 더 전략을 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될 말이 지금 있고 이건 좀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관마다의 운영적인 문제나 어떤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은 심의를 조금 전략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정국이는 내가 좀 더 원하는 바가 명확하고 그게 실험동물의 사용에 명확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를 관철시킬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좀 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ICC 관련해서 이번에 전부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고 당장에 4월 24일인가 27일 날 이제 1차 시행이 되고요. 2차 시행은 내년에 되거든요. 24년에. 그 내용 중에 ICC 내용들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일단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동물 실험을 가만 있어봐. 동물 실험 왜 하는가? 근데 이런 목적에 따라 이 목적에 따라서 하는 동물 실험 자체가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공전과 약전, 대한민국 약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식품 공정과 약전이 있는데 여기에 동물 실험을 무슨 동물을 사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죽여라 라는 이런 내용들이 다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ICC를 운영하는 동물 실험 시행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정한 주기마다 지도감독이라는 걸 받습니다.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지도감독 받을 때에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항목들을 알고 있으면은 내가 심리평가를 좀 더, 나만의 심리평가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교육도, 교육에 대한 내용도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심리평가를 드리는 게 맞고요. 교육은 참고로, 어, 예를 들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동물 실험을 위임을 받아서 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CRO라고 표현하는 기관들인데, 그 기관들이 동물 실험을 위임을 받을 때, 의뢰를 받을 때, 그 시험하는 물질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거는 음, 의뢰자가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동물 실험 계획서나 연구 계획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ICC 위원으로서 사실상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좀 제한돼요. 음, 안 그래도 서른 노름인데 더 서른 노름 되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은 이 교육적인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심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하게 보게 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연구자 안전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이미 있고요. SOP나 내규들이 이미 있고요. 그리고 동물 실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만 물질 공개를 안 하니 제대로 심의 평가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음, 연구자 자격 내지는 연구자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심의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ICC에서.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질의응답에서 네이버 지식이 나왔지만 대체시험법에 관련 우리나라 저기 식약처에 따로 전담 팀이 있어요. 그리고 이 OECD에서 개발 보급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차용해 와서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요것들을 이게 아직 이제 가격이 비쌉니다. 저도 한번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동물 실험 결과는 반복해서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이제 오차범위 내에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지 인정이 되는 행동인데 한두 번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동물 대체 시험법으로 할 수 있는 지금 방법들이 매우 비싸요. 한 번 시행할 때 제가 그때 경험했었던 거는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키트 하나 구입하는데 75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1회 시험하는데. 근데 시험이란 건 늘 이제 소위 로스가 난다 하잖아요. 실패할 확률을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아직. 그래서 이 촉진안이 지금 있는데 이 안에 주요 골자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주겠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다만 어, 도입을 해서 그 도출된 연구 결과를 너희가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겠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담보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음, 여전히 살아있는 동물, 실험 동물을 사용해서 취득한 결과가 대체 시험법이 아무리 보급이 되고 개발이 되고 우리가 한다고 해도 그걸로 인해서 한 결과보다 임상적으로 우월하고 과학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이유, 지배적인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사실 논리는 아직은 없습니다. 정확히 음, 모르기도 하고요. 대략적으로만 알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내용이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식품안전처에는 전담 팀까지 있고, 예. OECD 요거는 OECD에서 주관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식품안전처가 계속 관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진행 중에 있다라는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할 것이고요. ICC 심의하는데 대체 시험법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어, 이거는 각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음, 제 개인적으로는 음, 대체 시험할 수 있는 게 확실히 있으면 두 수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음, 실험도 하되 이 대체 시험법도 이제 비용이 조절된다면 투 트랙으로 가서 실험의 어떤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면 권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사용할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대체 시험법에 대해서 다음 말씀드릴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ICC 위원 추천은 법정 교육을 이수함과 동시에 득하게 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심의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가서 약간의 사회성도 솔직히 좀 필요합니다. 음, 조금 음, 내가 모르지 않다. 분명히 심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민간단체 추천자이지만 통상에 생각할 수 있는 개와 고양이를 사랑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분명히 심의가 가능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추천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계획과 나름의 기준을 다음번에 같이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세미나 두 번째 다음 시간까지 다 하시게 된다고 해도 심의에 당장 들어가시기에는 솔직히 조금 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이후에 아, 진짜로 심의 어떻게 하는지 주로 레트랑 마우스가 해당이 되는데 그런 거 어떻게 가지고 하는지 레트 마우스 도대체 누군지 뭐 이런 거까지 해서 같이 교육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보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 제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같이 이렇게 알고 싶은 내용은 음, 12시 다 돼갑니다. 예,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실험 동물은 보호라기보다는 사용하고 희생을 시켜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 예,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겠습니다. 예, 요 얘기를 같이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 준비한 내용은 좀 여기까지고요. 혹시 자유롭게 좀 궁금하시거나 의견 얘기하고 싶으신 거나 있으면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음, 저 의견 하나 있고요. 지연 선생님과 제가 성함을 잘 몰라가지고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지연 선생님? 아,
질문이 아까 있긴 했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 외부 요원을 구하는 난이도가 궁금했었어요. 기업 입장에서 외부 인원을 구하는 난이도.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부 요원을 데리고 와야 하는 그 기구의 입장에서 뭔가 이런 정말 실질적으로 외부 요원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 찾기 어려운지 궁금했었는데 아까 전에 막 이렇게 찾아보시는 거 보고 약간 알 것 같기도 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예. 아, 제가 봤을 때는요. 판단 네. 기준이 있어요. 각 음, 기관마다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좀 쉬운 사람. 네, 쉬운 사람을 원하는 기관이 있고요. 내심 음, 그게 드러나요. 음, 안티 많이 안 걸었을 걸로 보여지는 좋은 분을 음, 원하시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자격도 있고 경력도 있고 이런 걸 원하는 기관도 있어요. 어, 그리고 또 저를 원하는 기관도 있어요. 그 저를 음, 원하는 기관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좀 삐까뻔쩍한 기관이겠죠. 큰 음, 기관에서는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와서 해 주는 것을 오히려 원하는 기관도 있어요. 대략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짧게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역에 따른 편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음, ICUC는 전국구에서 제주도까지 다 하거든요. 하는데 네. 기관이 거기 다 퍼져 있으니까. 근데 위원을 구하는 게 힘들어요. 그 기관 입장에서. 그래서 음, 그 지방으로 좀 가면 갈수록 대도시를 제외하고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기업 입장에서 외부 인원, 법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구하는 게 상대적으로 힘든 거는 같다. 예, 저는 그렇게. 음, 음.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을까요, 신진 선생님? 그러면은 혹시 사실 저도 막상 네. 만약에 뭐 그렇진 않으시겠지만은 이제 뭐 교육 받으셨으니까 가서 외부 의원 활동하세요라고 막상 던져줘도 굉장히 막막하고 비록 뭐 저야 약간이라도 전공해서 몇 가지 단어는 약간 알아듣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굴러가는 뉘앙스라든지 분위기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서 이제 요번 세미나를 듣게 된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뭐 보통 실험에 대해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아니면 코멘트 같은 거는 다음번 세미나 때 해주시는 건지 궁금해요. 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과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하는 게 필요한 건데, 이제 그것과 되게 비슷하게 주요 공통적인 심의 포인트들이 좀 있거든요. 음, 그런 것들은 예, 다음번에 구성을 해서 같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예, 그리고 저 의견 하나 짧게 드릴게요. 예. 오늘 이 교육 내용을 예. 유튜브로 올려주실 거죠? 네. 그러면 이거 올려주시고 저희 동물 실험 세미나 방에 예.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다음 네. 2회차 네. 저희 교육에 많이 참여해 주시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알겠습니다. 이수증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 번 빠지면은 다음에 오실 그 동기가 잘 이렇게 연동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보고 요 알죠. 내용 네네 올리고 요거 보시고 다음 2회차 꼭 참여해 달라고 저희 동물실험 세미나방에 20명이 넘게 계시는데 왜 안 오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좀 다음 회차 때는 요 아까운 교육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음, 알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대표님 맺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다음 주에 또 시간 제가 미리 제 블로그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연락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저녁 때 하시면 안 돼요? 토요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가급적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